국회의원과 그 가족 상당수가 지난해 미국 주식을 사서 고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산 분야 AI 기업인 팔란티어 주식 1,743주를 매수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인공지능 관련 회사에 새롭게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브로드컴, 팔란티어, 램리서치 등 AI 관련 종목 위주를 이뤘습니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삼성 파운드리의 시장 점유율이 한 자릿수로 추락하며 세계 1위 파운드리 TSMC와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최근 이재용을 중심으로 기존에 없었던 심상치 않은 기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업계에서는 삼성을 두고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삼성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최근 삼성전자가 달라졌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이순신 장군의 사즉생, 죽을 각오로 임해야 한다는 말까지 인용을 하면서 위기를 돌파할 삼성 정신을 강조를 했는데요. 첫 번째도 기술이고, 두 번째도 기술이고, 세 번째도 기술이라며 삼성 다음을 한마디로 독한 놈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덕분에 주가도 최근에 오랜만에 크게 올랐었죠. 이재용 회장의 달라진 전략은 기업과 국가를 가리지 않는 부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용 회장은 샤오미 회장과 직접 만나 5월 동주, 즉 적과의 동침이라고 할 수 있는 전략적 협업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샤오미의 전기차 SU7은 중국 내에 애국 소비 열풍과 함께 이미 작년에만 13만 대 이상 판매되었고, 최근에는 포르쉐 타이칸에 맞설 고성능 전기차 SU7 울트라가 공개된 지 불과 2시간 만에 1만 대 이상 팔리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샤오미 전기차에 삼성의 배터리, 디스플레이, 메모리 반도체 등이 채택될 경우 전장 시장에 있어서 상당한 이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BYD, 시진핑 주석까지 만나면서 국가를 초월한 협력을 통해 어떻게 해서든지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의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뉴스를 보든 흔들려 떨면서 세상이 뒤집어졌다고 하는 SOD 영상을 보든 삼성전자는 늘 세계 최초로 뭘 만들고 매번 늘 역대급 기술을 내놓습니다. 근데 이거 거짓말은 아닙니다. 정말로 좋은 기술들, 역대급 기술들, 세상을 뒤집은 그런 기술들을 내놓긴 합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 접목은 많지만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차세대 메모리인 HBM은 SK하이닉스에, 파운드리는 TSMC에, 시스템 반도체는 퀄컴에 크게 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특히 파운드리 부분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정확한 내용은 기밀이라서 알 수가 없지만 추측하기로는 EUV에서의 불확실성, SLO나 마이크로 브릿지 같은 불량이 계속해서 발생했기 때문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EUV를 레이저로 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왼쪽 사진처럼 그림이 중간에 끊어지는 문제가 SLO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브릿지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림이 서로 연결되는 그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을 삼성전자는 과거부터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양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약간의 좀 문제가 있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웨이퍼 표면에 포토 레지스트를 발라놓는데요. 이게 균일하게 발려야 됩니다. 2나노 정도로 너무 작아지다 보면요, 균일하게 바르는 게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하면 그래도 할 수 있지만 대량 생산으로 넘어가면 이슈가 발생하거든요. 삼성은 역대급 기술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는 잘 만듭니다. 비유를 하자면 삼성전자는 파인다이닝급 정교한 음식을 진짜 장인정신으로 잘 만드는데 이걸 100개, 1000개 만들려고 하면 거기서 문제가 터지는 거죠. 음식을 할 때도 소량 생산과 대량 생산의 난이도가 다른 것처럼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 삼성전자를 제가 예전에 실제로도 한번 팹에 가서 둘러봤었거든요. 너무 거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 부서에서는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의사결정권자 입장에서도 정말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정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서 분석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의사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최근에 삼성전자는 팔란티어와의 협업을 통해서 TSMC를 넘는다는 그런 비전을 보였습니다. 기사의 제목 그대로 승부수를 던진 거죠. 그런데 이 팔란티어, 지난 5년 동안 8배나 오르는 미친 기염을 토했고 최근에 또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사실 서학 개미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만 뭘 하는지 잘하는 사람들은 없는 기업이에요.
팔란티어는 정말 어려운 기업이지만 이 어려운 기업을 딱 한마디로 쉽게 정리하면 기업의 데이터를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강력한 데이터 정리 도구, 이걸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팔란티어는 정부와 국방 분야에 특화된 고담과 기업용 파운드리 소프트웨어를 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의 기술적인 혜자가 무엇인가? 첫 번째, 이종 데이터를 분석하는 역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고 정리를 한다고 들어갔다고 합시다. 이 창고 안에는 서류, USB, 하드디스크, 오래된 노트 등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이렇게 서로 다른 이종 데이터들을 전부 다 꺼내서 이 서류는 스캔해서 디지털로 바꿔주고 USB는 클라우드에 올려주고 또 라벨까지 붙여서 AI가 학습하기 좋게 데이터를 분류하고 의미를 또 부여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데이터 하나하나에 의미와 관계를 부여해주는 모델링 기법을 온톨로지라고 합니다.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목표와 규칙에 맞게 정리해 줄 수 있다면 의사결정 과정이 아주 쉬워지고 AI도 이 데이터를 사용하기가 좋아지겠죠. 실제로 샴생커 팔란티어 CTO는 실제 현장과 의사결정에 쓰이지 않는 데이터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한 적이 있을 정도로 의사결정이 필요한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요. 팔란티어의 또 다른 기술적인 혜자는 이 데이터를 정말로 잘 연결하는 능력이에요. 서로 다른 데이터들을 연결지어서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반도체를 예로 들자면 반도체 제조 데이터들은 다양한 장비와 시스템들에 분산되어져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파운드리는 이걸 빠르게 통합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쉽게 분석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기업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KPI라는 값을 잡는데요. 이거를 저희 회사를 통해서 예를 들자면 저희는 연구자들이랑 함께 만드는 참여형 과학기술 뉴미디어잖아요. 그래서 현업자들이랑 함께 과학기술을 정확하게 그럼에도 흥미롭게 전달함으로써 기성의 언론이 제공하지 못했던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돈 주고 봐도 안 아까운 기술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의 KPI는 유료 구독자 수예요. KPI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전략을 짜는데 이처럼 필수적입니다.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KPI 실제 현장에서 의사결정권자들한테 너무나 어렵습니다. 무엇을 KPI로 잡아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죠. 그래서 팔란티어는 수천만, 수억, 수십억 개의 데이터들을 일일이 집계해서 공정에 가장 적절한 KPI를 딱 세팅해 줌으로써 수율 향상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의사결정 과정을 도와주게 됩니다. 마지막 팔란티어의 기술적인 혜자는 CIA도 인정하는 보안이에요. 팔란티어는 고객사의 어떤 데이터도 저장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같이 극도로 보안에 민감한 기업들도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담당하는 DS는 공정 데이터는 영업기밀이라 외부 공유를 극도로 꺼려했어요. 외부 유출되면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DS가 작년에 생성형 AI를 사내에 도입하려고 할 때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과 협업하지 않았던 것도 자사의 데이터가 외부 서버에 저장되는 걸 우려했기 때문인데 팔란티어는 고객의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협업이 가능했던 거예요. 삼성은 근래 엔비디아의 옴니버스를 반도체 업계 최초로 도입하는 등 확실히 이색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옴니버스는 실제 생산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닥터 스트레인지가 막 수백만 개의 미래를 막 예측해서 보듯이 가상세계에서 먼저 돌려보는 거예요. 팔란티어와의 차이점이라면 둘 다 AI를 활용한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팔란티어는 실제 제조 현장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사후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법을 도출합니다. 반면 엔비디아의 옴니버스는 가상의 환경에서 상황을 예측하는 시뮬레이션 도구죠. 예를 들어 팔란티어는 지난 분기 수율이 안 나왔던 원인을 찾는데 탁월하고요. 옴니버스는 앞으로 도입할 새로운 장비 레이아웃이 반도체 수율에 미칠 영향을 시험하기에 좋습니다. 반도체는 한번 실수하면 그 손해가 막심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팹리스는 실패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 분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 환경을 구축해서 거기서 실패를 한다면 비용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막대한 실패를 해도 좀 괜찮은 거죠. 저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 실패의 총량이 어느 정도는 분야마다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3나노에서 1000번의 실패를 해야 수율 개선에 성공을 한다면 1000번의 실패를 할 수 있는 돈과
그 실패를 버틸 수 있는 그런 멘탈과 역량과 끈기가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프로세스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실패하면 그 실패의 책임자를 찾는데 급급하고 국민도 정부도 기업도 실패를 용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정말 슬픈 일인데,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제가 실패했던 스타트업 소호주 역시 실패했다고 비웃는 분들이 많잖아요. 소호주의 실패 경험 덕분에 저도 새로운 좋은 곳에 서서 좋은 분들과 함께 현업자들과 대중들이 연결하는 새로운 사업에 다시금 도전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었어요. 이처럼 실패는 자산이 됩니다. 아무 실패도 하지 않는다면 운이 찾아오지 않듯이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엄청난 기술들과 또 실패도 엄청나게 많이 하겠지만 이 실패가 저는 성공으로 기결되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내리면 삼성전자와 샤오미의 만남, 그리고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과의 협업, 엔비디아의 옴니버스의 도입, 이런 것들은 삼성전자가 지금 수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적으로도 큰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 팔란티어 협업, 엔비디아 옴니버스 이런 것들의 도입은 반도체 제조 패러다임의 전환의 신호탄으로도 보이기도 합니다. 과거 장인 정신과 경험에 의존하던 미세 공정 튜닝 작업이 이제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의해서 보조 강화되면서 한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의 말처럼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능력이 반도체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오게 된 거죠. 앞으로 삼성전자의 미래,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